해봅시다. 몇 번 하자고 했지? 79번. 79번 이렇게. 아하, 이거. 그렇지. 저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공수 1이랑 관계가 있는 문제예요. 이제 공수 1. 자, 시작해 봅시다. 로그의 정의 조건 문제인데, 그러면 로그의 정의 조건은 밑이 1이 아니면서 양수여야 되고, 그지? 진수도 양수여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밑이 a-1인데 얘가 1이 아니면서 양수여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a가 2가 아닌데 1보다는 커야 되거든? 맞지? 근데 정수니까 결국은 3부터 카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생각해주고 그 다음 이 친구가 정의가 돼야 돼. 진수가 양수여야 되는데 그럼 진수가 이렇게 이 진수가 양수라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a가 0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3부터니까 양수야 a가. 2차 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런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2차 함수가 항상 부등식 같은 거 풀 때 뭐 미수 같은 거 있고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함수를 자꾸 이해를 해봐요. 이게 2차 함수고 2차 함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y는 이렇게 하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도 우변도 y는 0 해버리면 y는 0은 x축이잖아요. x축.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커야 됩니다.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크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만나니까 맞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렇게 n보다 작다. 이게 a제곱이니까 a로 묶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이 2차 부등식 풀면 0부터 a가 8까지가 나오죠. 그지? 그런데 아까 여기 밑조건에서 우리가 a가 3부터 카운트를 하기로 했으니까 3, 4, 5, 6, 7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3, 4, 5, 6, 7을 다 더하면 25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됐니? 또 질문 있어? 83? 요거. 자, 이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게 지금 밑이 10인 로그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풀 이 문제도 밑이 10인 놈으로 바꿔치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2 써놓고 여기는 이제 로그 10의 알파 제곱이니까 제곱 앞으로 내려오고 위에는 로그 10의 베타 이렇게 할게요. 앞에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1 있고 또 요것도 로그 10의 베타 여기도 로그 10의 알파 세제곱인데 세제곱 앞으로 내려오고 그치? 이렇게 하고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 숫자들이 다 사라지지. 완전 고맙네, 그지? 이렇게 다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 친구를 그냥 이 친구를 A라고 해보고 이 친구를 B라고 해볼게.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근각요소의 관계에서 A 더하기 B는 3이고 A 빼기 B는 아니 A 빼기 B가 아니고 A 곱하기 B가 1이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 근데 물어본 거는 여기 이제 물어본 걸 정리하면 A분의 B 빼기 B분의 A를 물은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러면 통분을 했을 때 AB분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물은 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거를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걸 이제 합차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합차로 인수분해를 하면 B 빼기 A를 구해야 되니까 또 곱셈 공식을 써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B제곱이 뭐냐면 여기 이제 AB가 근이니까 여기다 B 집어넣으면 B제곱은 3B 빼기 1이고 A제곱도 3A 빼기 1이 되죠. 지금 뭐 한 건 줄 알겠죠? 여기 AB가 근이니까 여기다 넣어본 거야.
그래서 2차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b제곱에서 a제곱 뺄 거야. 여기서 여기를 직접 빼자고. 빼면 마이너스 1은 사라지고 3으로 묶이고 b 빼기 a. 결국 b 빼기 a를 구해야 되네. 별로다. 어쩔 수 없네요. b 빼기 a 안 구하고 싶었는데 일단 구해봅시다. b 빼기 a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런 공식 있지? 이런 공식 있죠? 이걸로 구하면 되겠죠? 자, 이거 9 해주고 여기는 4. 그러면 5니까 얘가 이제 원래 b 빼기 a의 제곱이 5니까 b 빼기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지금 단조건 때문에 b가 a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b 빼기 a가 루트 5입니다. 양수라서. 그래서 얘는 이제 3 루트 5가 되고 밑에 a 곱하기 b는 1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요 로그 이거 밑변환 쓰는 것만 로그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는 다 공수 1이에요. 맞잖아. 응? 로그를 바꾸는 것만 로그고 전부 다 공수 1이야. 그지?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인데 그러니까 공수 1을 잘 못하면 이것도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고 하나는 이거 하면서 공수 1을 복습하겠는데 약간 이런 거지.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줘. 어차피 공수 1 복습을 까먹었으면 하면서 하는 거지 뭐. 그지? 그러니까 또 똑바로 안 하면 여기 대수도 힘들고 이적 분일도 힘들고 공수가 되게 많이 써요. 알겠지? 질문 이제 다 됐어. 혹시 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오늘 진도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추워서 좀 편한데 이제 꺼도 되겠지? 자, 상용로그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말았죠. 오늘은 상용로그 마무리하고 지수함수 조금 진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한 데까지 이제 시험 금요일 날 치기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로그는 마무리할 거라서 시험은 로그만 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함수는 안 되고 진도가 지수 함수가 들어갈지라도 시험은 로그까지만 낸다. 그렇게 생각해주고 지난 시간에 요거 할 차례인가? 어디 할 차례지? 여기 했나? 했지, 그제? 했던 것 같은데. 요거 하면 되나? 맞지? 자, 상용로그의 진수 구하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해보면, 그죠?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어떤 수는 자연수 x가 있어요. 뭐 자연수일 수도 있고 뭐 모든 어떤 아무 수도 괜찮아요. x라는 수가 있으면 요 x를 상용 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n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n은 정수고 알파는 이제 0에서 1 사이인 소수 부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늘 표현이 된다고. 이게 이제 음수일 수도 있겠지, 그지? 네, 이게 만약에 하는 역할이 n이 하는 역할은 n에다가 플러스 2를 해주면 얘가 x의 자릿수를 알려주거나, 맞지? 로그의 정수 부분 플러스 1이 진수의 자릿수니까 요렇게 알려주거나 혹은 마이너스 n 자리에서 이게 n이 음수로 나오면 마이너스 n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제 유효 숫자가 나오는 거지. 0이 아닌 숫자. 이제 n이 음수일 때는 이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정수 부분이 하는 얘기였고, 여기 알파가 하는 역할은 숫자 배열이 같더라. 숫자 배열이 동일하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소수 부분이 같으면 숫자 배열이 동일하다. 여기 정수 차이만 난다. 그거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 맞죠?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예를 해봅시다. 자, 이게 문제는 예를 줬는데 이렇게 물었거든? 근데 관찰해보니까 7536이 똑같네? 맞지? 그러니까 이게 4 플러스 0.7536인 거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소수 부분이 같아요. 그러면 이 x는 여기 있는 5, 6, 7이랑 숫자 배열이 같아야 된다고. 5, 6, 7로 구성된 어떤 수예요. 근데 여기가 4니까 이게 몇 자리 수여야 돼? x가 4니까 5자리 수여야 되겠죠, 그죠? 여기
정수 부분에다 1을 더해야 자릿수가 되니까 5자리. 5, 6, 7로 구성된 5자리는 그러니까 x는 5, 6, 7, 0, 0인 거지. 5자리 수니까.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봅시다. 자, 이거 2번은 선생님 이거는 소수가 다른데요? 가 아니고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음수일 때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마이너스 3 플러스 0.7536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바꾸는 게 맞죠? 그죠? 알겠지? 음수일 때는 한 개, 정수를 한 개 빼주고 소수 부분을 양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얘도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이 5, 6, 7로 구성된 수란 말이야. 이 x가 5, 6, 7로 구성된 수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숫자가 등장하겠지. 그래서 x는 0.005 세 번째 자리 5, 6, 7 여기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숫자가 등장하는 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가지고 원래 수랑 같은 자리 배열임을 확인하고 이 정수 부분을 가지고 뭐 몇 자리 수인지 아니면 소수점 밑에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한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요거 연습을 먼저 하나 하고 갑시다. 요거 있지? 요거 94번 한번 지금 연습해 보자. 자, 했죠? 한번 해볼까? 세 명이니까 한 명씩 해보면 되겠네. 예원이부터 해보자. 이 x는 얼마지? 그렇지. 여기 똑같고 2니까 세 자리수 234. 자연이 이건 얼마지? 0.0234? 아니고 234 아닐까?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1 플러스 0.369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바로 숫자가 등장하기 시작해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도현이 이건
이게 이 마이너스 3 플러스지, 그지?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0.00234. 오케이. 됐죠? 자, 올라갑시다. 자, 요거는 중요한 문제인데 어렵지는 않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 되게 학교 내신에도 많이 나오고 주한 테스트에도 나올지도 몰라요. 이거 시험을 냈다니까 이미 나올지도 몰라요. 공부를 잘 해야 돼요. 되게 안 어려워요. 자, 일단 해볼 건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두 근이래. 그러면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합시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합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이거 두 개 곱한 게 3분의 k잖아. 그죠? 그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모르는 게 n 알파 k 세 개나 있는데 등식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못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n이 정수라는 아주 강력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가 금방 풀려요. 해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7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마이너스 3분의 7을 이게 마이너스 2. 얼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3 플러스 3분의 2라고 쪼개놓자. 이렇게 할 수 있겠니? 3분의 7을 이렇게 정수 소수로 만들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가 알파고 얘가 n이고 얘가 알파인 거지. 맞지? 그럼 끝났잖아. 알파랑 n을 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개 곱하라 그랬으니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고요. 그게 3분의 k야. 그러면 k는 마이너스 6 되겠습니다. 완전 쉽죠? 그지? 그래서 조금만 쪼갤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빨리 하고 넘어갈게. 95번. 자, 요거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5, 그지? n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이렇게 처리할까? 마이너스 2분의 5, 그지? 그러면 n은 이거, 알파는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그게 두 분의 곱 2분의 k와 같습니다. k는 마이너스 3 되겠네요. 쉽지, 그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릿수 결정하는 거. 오, 너무 크다. 자, 몇 자리 정수인가 했는데, 요거 그냥 이제 로그 치에서 정수 부분이 얼마인가 확인하면 됩니다. x라고 할게요, 얘가 x예요. 그러면 x가 3의 20승인데 여기다가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할게요. 로그 x, 이쪽은 로그 3의 20승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여기 그냥 숫자만 딱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얘를 x라고 꼭 표현을 해줘요. 이렇게 x가 3의 20승일 때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하면 저렇게 될 거고 로그 성질 때문에 이 20이 앞으로 점프를 할 거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점프를 해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20 곱하기 로그 3인데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로그 3은 0.4771. 알려줄 수도 있고 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안 알려주면 로그표에서 찾아야 돼. 대신에 로그표를 주겠죠, 문제에서. 자, 됐지? 계산을 해볼까, 이거? 20 곱하기 0.4771을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야? 4771 곱하기 2를 하고 소수점 한 개 땡겨주면 되겠지. 자, 이거 2고 14, 15, 9 이렇게. 그러면 여기 원래 소수점 4개 찍어야 되는데 한 개 덜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 요 계산하면 이렇게 맞지? 9.542. 9.542가 됩니다. 그러면 정수 부분이 9기 때문에 얘는 10자리 수. 됐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x라고 하고요. 저거를 로그를 취해볼게. 그럼 로그 x가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로그 x가 50 로그 6이거든요. 자,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50 곱하기 로그 6을 할 텐데 로그 6은 로그 2랑 로그 3을 더하면 로그 6이 되죠. 맞나? 로그 2 곱하기 3이 로그 6인데 얘가 이제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죠. 그래서 이 두 개 더하면 돼요. 7781입니다. 0.7781. 그러면 7781이랑 5를 곱해서 5, 1은 5, 5, 8, 40, 5, 7, 5, 35, 39, 7, 5, 35, 38.
이렇게 되고 소수점을 3개를 찍으면 되죠. 이렇게 38.905네요. 이게 값이 38.905니까 39자리 수가 되겠지. 정수 부분 38이니까 맞죠? 이렇게 정수 부분을 가지고 몇 자리인지 판단할 수 있다. 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얘는 이제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나 이거는 이제 그냥 정수 자리를 찾으면 되는 거죠. x를 5분의 1의 백승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하면 로그 x가 100 곱하기 로그 5분의 1 이렇게 되지. 맞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로그 5 마이너스 100 곱하기 로그 5 이렇게 하자. 자, 그럼 마이너스 100 곱하기 자, 로그 5는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로그 2밖에 안 알려줬죠.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라 그랬는데 로그 5를 로그 2를 가지고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2분의 10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로그 5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아주 중요해. 이거 놓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데 외워야 돼요. 거의 1 빼기 로그 2다 이렇게 외워줍시다. 알겠지?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야. 그래서 1에서 0.3010을 빼면은 0.69902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계산해주면 이 소수점 2개 옮겨주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69.90인 거지. 맞죠? 그렇게 할 수 있겠지. 100을 곱하면 되니까 부호 바꿔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수짜리가 69자리인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음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이너스 70 플러스 0.1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69.9니까 여기 소수 부분이 항상 양수여야 돼. 그지? 그러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70이니까 얘는 소수점 아래 70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게 되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로그를 배울 때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 생각해봐봐. 뭔가 현미경을 가지고 뭘 관찰했는데 크기가 5분의 1의 백승이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적으려면 0.0000 하고 이 0을 70개를 적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잖아. 근데 로그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어진 거거든. 그래서 매우 편리한 도구예요, 로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할 때 무슨 원래 좀 미적분 이런 거 되게 어렵다고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다 이제 뭔가를 도와주기 위한 아주 편리한 도구인데 왜 이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제대로 알고 나면 이거 되게 편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배우는 과정이 좀 힘들지라도 다 이제 세상 돌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2개 중에 1개씩만 해봅시다. 2개 중에 1개, 나머지는 숙제로 하고. 자, 요거 이렇게 1개씩 해보자. 이 친구는 이제 30 로그 5일 거니까 이제 30 곱하기 0.6
6990 해주면 되죠. 이게 얼마쯤 되지? 한 어떻게 계산해? 21이 안 될 것 같은데 20점 얼마인가? 그지? 20점 얼마 이렇게 나오나? 맞니? 그지? 이게 0.7이면 딱 21일 건데 맞지? 0.7이면 정확하게 21일 건데 7보다 조금 작으니까 20점 얼마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정수 부분이. 그러니까 21자리 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20 로그 2죠.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6.02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 플러스 뭐 알파 이렇게 될 거니까 소수점 아래 7자짜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겠죠. 됐지?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여기는 이제 좀 어려워요. 자, 여기는 좀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그 발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지? 학교 가면 이 문제가 이제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나오진 않고요. 학교 내신에는 출제가 한 번씩 되거든요. 그래서 뭔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몇 자리 정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최고짜리 숫자가 뭔지를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최고짜리 숫자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여기 설명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이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 생각을 해볼게.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 세 자리수 하나만 얘기해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숫자 없나? 뭐 하지? 567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지? 그냥 아무거나 한 거야. 이 숫자는 500보다는 크고 600보다는 작잖아? 그지? 맞죠? 그러면 얘는 최고짜리 숫자가 5잖아. 그지? 그지? 여기도 얘는 최고짜리 숫자가 5고 얘는 최고짜리 숫자가 6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알 수가 없거든요. 얘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얘 양쪽에 있는 값들 중에서 5로 시작하니까 얘의 최고짜리 숫자는 얘 쪽 따라간다고, 이쪽의 최고짜리 숫자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로그를 채워볼게. 상용 로그를. 상용 로그 채우면 얘가 2 플러스 로그 5고요. 이거 상용 로그 채우면 2 플러스 로그 5라는 게 혹시 바로 이해가 되니? 천천히 해볼게. 500이니까 5 곱하기 10의 제곱일 텐데 이거를 로그를 취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 곱하기가 더하기로 떨어질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가 앞으로 내려오면 얘는 2고 로그 5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 자리수니까 정수분이 이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는 2 플러스 로그 모르지. 5.67 내가 몰라요. 이거는 알 수 없어. 얘는 2 플러스 로그 6이에요. 됐니?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몇 자리수냐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소수 부분을 구해야 돼요. 이거는 뭐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다. 대충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충 구할 수 있을 거고 못 구해도 상관없는데 얘하고 얘는 문제에서 가이드로 주니까 이 소수 부분이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자, 일단 2를 지우고 생각해 봅시다. 로그 5는 저기서 계산해 주면 0.6990이고요. 90이고 얘는 모르겠고 6은 0.7781이거든. 그래서 내가 구한 소수 부분이 뭔가 나올 텐데 얘가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어느 소수 부분 사이에 있는지. 그러니까 어느 소수 부분 사이에 있는지를 알려면 로그 2부터 시작해서 뭐 로그 3, 로그 4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알고 있어야지 좀 하기가 편하겠지. 로그 9까지. 그래서 어디 사이에 있는지 알아야 얘가 뭐 나오지. 그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해봤는데 0.72113이 나왔어. 그러면 얘가 이 사이에 있으니까 이 친구는 얘 따라가겠구나 하고 얘가 로그 5니까 첫째 자리 숫자는 5로 따라가게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소수 부분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1번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거예요. 3의 14승은 몇 자리 수냐? 그러면 쟤를 x라고 놓고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 x가 14 로그 3이니까 14 곱하기 0.4771을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4771 곱하기 14를 해봅시다. 4, 1은 4, 4, 7, 28, 4, 7, 28, 4, 4, 16, 19 이렇게 되고 4, 7, 7, 1 그러면 4, 9, 7, 6, 6 이렇게 되죠.
소수점을 3개, 4개를 찍어야 되네. 이렇게 0.6794예요. 자, 요거 소수 부분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잘 봅시다. 이게 그 6.6794가 나왔잖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수 부분은 6이니까 얘가 7자리 정수인 건 알겠죠? 그죠? 1번은 그냥 앞에 했던 것대로 풀면 되는데, 이제 이 소수 부분은 2번을 풀 때 필요한 거야. 지금 0.6794예요. 자, 잘 봐. 0.6794인데 얘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을까? 근데 저 뭐하고 뭐를 여러분들이 지금 모를 수밖에 없어.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얘는 0.6020보다는 크고 0.6990보다는 작아요. 아니, 저 숫자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이거를 2배 한 게 이건데, 이걸 2배 하면 얘가 로그 4거든요. 얘가 로그 5고. 그러니까 얘는 일단 로그, 그러면 4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최고짜리 숫자는 4란 말이야,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으려면 내가 구한 이 소수짜리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알아야 저걸 해결한다고. 그럼 저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좀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에 할 건 아니고 좀 익숙해지면 좋긴 한데, 선생님은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이 문제가 그 여러분들 말고 한 15년 정도 전에는 거의 수능 킬러 문제로 많이 나왔던 유형이라서 그때는 공부시킬 때 애들 요거 다 암기를 시켰거든, 로그 값을. 선생님은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표가 없어도 그냥 771 이렇게. 로그 4는 자 따라 해봅시다. 로그 4는 2로그 2잖아. 2의 제곱이니까 2로그 2니까 요거 2배 0.6020. 로그 5는 어떻게 만들더라? 아까 1 빼기 로그 2로 만든다 했죠. 이렇게 만들면 1에서 요거 빼주면 0.6990. 그 다음에 로그 6은 요거 2개 더하면 됩니다. 그죠? 요거 2개 더하면 0.7781. 로그 7은 못 만들네요. 얘는 이제 혹시 얘가 필요하면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0.8451이에요. 0.8451. 선생님 이제 자주 나오니까 이런 거 다 외우고 있는데, 로그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로그 2일 거잖아. 3로그 2. 그럼 요거 3배 하면 돼요. 0.9030. 로그 9는 3의 제곱이니까 2로그 3이거든. 그래서 요거 2배 0.9542. 이렇게 하면 돼요. 로그 10은 1일 거니까. 요렇게 2부터 로그 9까지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면. 그래서 이 숫자들을 좀 눈여겨봤다가 좀 전에 얘처럼 뭐 소수 부분이 계산을 했더니 소수 부분이 뭐 6794가 나왔어. 0.6794가 나왔어. 얘는 그럼 뭐하고 뭐 사이에 있지를 여기 사이에 있겠네. 이거를 이제 찾아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뭐 누가 안 가르쳐줘. 문제에서는 요것만 딱 알려줬거든. 이렇게 저 2개를 이용해서 로그 2랑 로그 3 값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쫙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조금 처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건데 일단 뭐 그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 자, 요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98번. 자, 5의 20승이니까 x를 5의 20승이라 하고 이제 로그를 취해보면 로그 x가 20 곱하기 로그 5잖아요. 그지? 근데 그런 20 곱하기 로그 5는 이제 1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0.6990이고 요거를 계산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러면 699 곱하기 2 9, 28 28, 19, 6, 22, 13 하고 소수점 3개 찍으면 되지? 맞지? 아니지. 공이 하나 떨어졌으니까 2개만 찍으면 되겠네. 13.98이네요. 그래서 얘는 14자리 정수인 건 확실하고, 그럼 이게 이제 13 플러스 0.98인 거잖아. 0.98. 그러면 도대체 이 0.98이라는 수는 뭐하고 뭐 사이의 값인지를 이제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0. 그러니까 이게 눈에 익어서 얘를 찾을 수 있으면 금방 찾겠지. 9030과 0.9542 아니구나. 9542가 저기 가야 되는구나. 0.9542보다 크고 얘보다 큰 건 이제 1이거든. 얘가 로그 9고 얘가 로그 10이니까. 알겠죠? 얘가 로그 9잖아. 아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로그 9 하면
3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로그 3인데 얘를 2배 하면 954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외우지는 않아도 이렇게 약간 눈여겨 봐야 돼요. 954이 954이 뭐더라? 아, 로그 9였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그 9보다 크고 그다음 로그 10보다 작으면 얘는 9점 얼마라는 소리니까 최고짜리 숫자는 9가 되겠지. 그래서 14랑 9를 더하면 답이 23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행할 때 이것까지는 못해도 괜찮아요. 이건 뭐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학교 가서 내신할 때 좀 하면 되고 그냥 아 이런 게 있더라 정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출제 안 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자 요거는 여기도 이렇게 무슨 발전 유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지금 읽어보면 소수 부분이 같다 그랬거든.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우리 상용로고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 있었잖아, 그지? 소수 부분이 같으면 숫자 배열이 같은 거잖아, 그치?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은 거잖아. 이게 소수 부분이 같다는 게 이런 거야. 3.1257 여기는 마이너스 2점 하면 안 되겠네. 뭐 여기는 1.1257 뭐 이런 식이야. 소수 부분이 같다고. 그러면 이 두 수를 빼면 소수 부분이 날아갈 거잖아. 그지? 정수만 남겠죠? 그지? 날아간다고.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빼야 돼요. 두 수를 빼면 정수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뺄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뺄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에서 뭐를 뺄까? 로그 x에서 로그 x 세제곱을 뺄까? 로그 x 세제곱에서 로그 x를 뺄까? 로그 x 세제곱에서 로그 x를 빼는 게 낫겠죠? 로그 x 세제곱은 3 이내로 올 거고, 자 여기서 얘를 빼면 이게 x 세제곱이었어. 앞으로 내려왔고요. 여기서 이거 빼면 2로그 x죠. 그지? 2로그 x가 정수라고. 그럼 2로그 x가 도대체 정체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찾으면 돼요. 여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저렇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저 주어진 x 범위를 가지고 로그 x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10x 100.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 부등식의 양변에 로그를 걸어요. 상류 로그를. 그럼 로그 10 여기는 로그 x 만들어야 되니까 로그를 걸은 거야. 자, 로그 100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얘는 우리가 찾는 로그 x고 로그 10은 1이고요. 얘는 2잖아. 그렇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물어본 거는 2로그 x가 정수니까 여기도 2를 한번 곱해봅시다. 양쪽에. 그러면 2로그 x 여기는 4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밖에 없는데 요 사이에 정수 3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2로그 x가 3이야. 확정이고요. 그럼 로그 x는 2분의 3이고 물어본 거는 x 값을 물었으니까 여기서 x 값은 이렇게 찾으면 되죠. 여기 이제 여기 10이 생략돼 있으니까 지수로 돌려주면 10의 2분의 3승이 x가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써도 되고 뭐 10루트 10이라고 써도 되고 이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빼서 정수하고 정수 범위를 주어진 범위에서 이제 정수가 뭐가 나올지 한번 찾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얘는 읽어보니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뭐 이랬네. 자, 한번 해봅시다. 로그 x 정수 부분이 3이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로그 x를 3 플러스 알파라고 쓰자. 알파는 소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0부터 1 사이 이렇게 쓰고요. 그 로그 x의 소수 부분은 그럼 알파겠지. 알파. 근데 옆에 있는 로그 세제곱근 루트 x, 세제곱근 루트 x는 x의 3분의 1승이고 내려올 거야. 이렇게. 맞죠? 이렇게 내려오면 3분의 1에다가 로그 x인 3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어 봅시다. 뭔지 알겠죠? 로그 x 위에 있으니까 위에 거 집어넣은 거야. 계산했더니 1 플러스 3분의 알파네. 그러니까 얘는 이 3분의 1 로그 x라는 수는
정수 부분이 1이고 얘가 소수 부분인 거잖아. 맞죠? 얘가 소수 부분으로 가능한 거지. 알파를 3으로 나눠도 내나 0에서 1 사이일 거니까. 됐네. 저거만 찾으면 다 한 거예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 했으니까 이 친구의 소수 부분은 알파고 이 친구 소수 부분은 이거고. 그럼 두 개를 더해 봅시다. 알파 더하기 3분의 1 알파는 1이야. 됐니? 그러면 3분의 4 알파가 1이니까 알파는 4분의 3인가요? 그지? 근데 이 알파를 그러면 여기 원래 식에다 다시 넣으면 x를 구할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럼 정리하면 로그 x가 3 플러스 4분의 3이 된 거야. 따라서 로그 x는 정수부분 원래 3이었고 소수부분을 우리가 찾았다. 계산을 하면 4분의 12, 3, 15 로그 x가 4분의 15니까 x는 10의 4분의 15승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맞죠? 10의 4분의 15승. 이것도 뭐 좀 어려운 내용인데 막 내신할 때는 좀 하더라도 이게 뭐 노유사에 나오고 뭐 수능에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내신에는 한 번씩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하면 돼. 지금 선행할 때는 막 그렇게 중점적으로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도 들어놓으면 됩니다. 역시나 뭐 시험에 출제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거 100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100번 하나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정수 부분이 4라고 했으니까 로그 x를 4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쓰고 알파는 소수 부분이니까 0에서 1 사이다 이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을 각각 찾아서 더해서 1이다 할 거예요. 그럼 로그 x의 소수 부분 여기 보이다시피 알파고 맞지? 로그 루트 x는 2분의 1 로그 x잖아. 맞죠? 2분의 1승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하고 4 플러스 알파를 적어주면 얘가 2 플러스 2분의 알파가 돼서 얘가 정수 부분이니까 얘가 소수 부분이 돼요.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게 문제가 살짝 어려워지면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잖아.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면 3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 로그 x를 하면 2분의 1 로그 x를 해주면 얘가 이제 2분의 1에 3 플러스 알파니까 얘가 2분의 3 플러스 2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얘가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얘가 정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2분의 1을 절이 줘야 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문제 쉽게 출제를 한 거지. 여기 딱 떨어지도록 여기 이미 얘가 정수니까 네가 소수 부분인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얘가 정수인지 확인을 해야 돼. 이렇게 정수가 아닌 경우도 한 번씩 있어요. 이제 정수니까 얘가 소수 부분이네. 이거 그러니까 얘랑 얘를 합쳐서 알파랑 2분의 알파를 합쳐서 1이다. 그러면 2분의 3 알파가 1이니까 알파는 3분의 2인 거잖아. 그치? 알파를 찾아내고 이 알파를 여기다 다시 넣어요. 됐나? 로그 x가 4 더하기 3분의 2니까 계산 3분의 14가 되는 거죠. 로그 x가 3분의 14면 x는 10의 3분의 14승이 될 거예요. 맞지? 이게 정답이 됩니다. 아니지. 정답은 이게 x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얘의 소수 부분을 물었네. 저거는 뭐야? 4분의 1 로그 x지? 이거 그지? 그러면 요게 로그 x니까 4분의 1 로그 x를 만들어요.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로그 x가 이거니까 4 플러스 3분의 1을 만들자고. 그러면 분배해주면 1 플러스 이렇게 약분하면 6분의 1인가? 얘가 소수 부분이지 뭐. 얘가 답이야. 얘가 답. 얘는 정수 1이니까. 알겠죠?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요거 실생활 활용은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학교 시험에도 아주 많이 나와요.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문제만 나와. 이게 로그의 활용도 있는데 지수의 활용도 있고 뒤로 넘어가면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도 이런 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나와요, 문제가. 뭐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이제 이거는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생각하면 되고, 산성도를 pH를 이렇게 계산하기로. 우리 왜 뭐 pH 알지? 중성이 7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산성이면 뭐 7보다 작고 뭐 그 계산을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수소 이온 농도의 상용 로그 값을 부호로 바꿔주면 그게 pH로 계산이 된다는 거지. 저 진짜 pH 계산하는 방법이야, 저게. 그래서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사탕을 먹은 후 채취한 타액, 타액은 침이지, 침. pH가 6.6이었어. 근데 10분 후에, 이건 이제 직후고, 10분 후에 이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pH를 준 거고, 그지? 그러니까 직후의 수소이온 농도는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잘 해서 해야 됩니다. 사탕을 먹은 직후의 pH, 수소이온 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렇게 쓸게요. 10분 후에 10분 후의 pH 농도는 직후 농도의 50배래요. 이거 50 곱하기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문장을 읽고 그냥 그대로 정리를 해서 쓴 거야. 직후의 pH를 직후의 수소이온 농도 모르니까 이렇게 썼고 10분 후에는 50배니까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직후의 pH는 6.6이었거든요. 근데 질문은 이거지. 10분 후에 pH는 얼마일까?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이대로씩 쓰고 계산하면 됩니다. 원래 계산을 저렇게 하기로 했지 않니? pH 계산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지? 그러면 지금 이걸 계산한 값이 6.6인 상황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될 거냐가 질문인 거야. 그러니까 수소 이온 농도 자리에 50 곱하기 H 플러스를 여기다 대신 넣고 계산을 하자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50 곱하기 H 플러스 이렇게 계산을 하지 뭐. 그럼 마이너스 살짝 열어놓고 이 로그 50, 뭐 이 친구를 로그 50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플러스 로그 H 플러스 이렇게 해줘도 될까? 계산을 곱하기를 더하기로 뗐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이 친구는 2 마이너스 로그 2가 될 테고, 그죠? 이 친구는 이제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되겠지. 이 마이너스로 이제 분배를 하면서 요거를 나누기를 이렇게 빼기로 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식계산.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게 6.6이었지 않니? 여기서, 그지? 처음에 이 계산인데 그게 6.6이었다 했거든. 직후. 그지? 요 계산만 하면 되겠네.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로그 2를 뭘로 계산하래? 0.3으로 계산하래. 그래서 로그 2 대신에 0.3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1.7이고 빼주면 마이너스 1.7 플러스 6.6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4.9야? 얼마야? 4.9 맞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탕 먹고 10분 있으면 이렇게 타액의 pH가 4.9가 된다. 즉 산성이 된다는 얘기겠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이거 101번 하나만 연습해 봅시다.
아주 초창기 수능 기출 문제인데 뭐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하면 돼요. 이게 그냥 잘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물어본 게 이걸 물었거든. 몇 분 후에 뭐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T분 후에 온도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 T를 구하는 거지. 스몰 T 여기 있는 T 맞죠? 그래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잘 적을 건데 일단 문제에서 준 거 먼저 볼게. 그 처음 물체 이게 뭐냐면 그 이제 처음에 어떤 물체의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외부 공기의 온도가 20도인데 이 물체 120도짜리 온도 120도짜리를 갖고 있던 친구가 외부에 노출이 되면 온도가 이제 줄어들겠지. 처음에 뜨거웠는데 바깥에 지금 차가운 이거보다 얘가 차가우니까 얘를 밖에다 내놓으면 당연히 온도가 줄어들겠지. 그지? 그거예요. 왜 몇 분 있다가 이렇게 될 거냐? 이게 질문이야. 그럼 외부 온도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TA 요거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 그러니까 상수라고 상수. 안 변해요. 이거. 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게 이거죠. T분 후의 온도. 이게 T분 후의 온도인데 그 온도가 25도가 되고 싶은 거야. 맞죠? 그러면 좌변에 저 T에 25라고 적어야겠지? 25도가 목표고 TA는 외부 온도인데 2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0이라고 쓰고 더하기 T0는 초기 온도지. 여기 보면 처음 온도죠. 120도지. 120도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0.02T 이거지 지금. 저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저거 계산하면 끝이에요. 자, 그럼 해봅시다.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100이잖아. 100, 그지? 100. 요거 넘어가면 5죠? 어디다 하지? 공간이 좀 적달치 않은 위로 올라갈게. 자, 지금 5가 있고 20을 넘겼습니다. 5가 있고 100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이게 10에 마이너스 0.02t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이 100을 안 나누고 여기다가 해도 되긴 합니다. 그건 뭐 자기 마음이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 스몰 t란 말이야. 스몰 t를 구하려면 얘가 밑이 10이니까 밑이 10인 로그 상용 로그를 취하면 돼요.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로그 100분의 5고 이쪽은 로그 10에 마이너스 0.02t 돼서 얘가 내려오는 거지. 마이너스 0.02t가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해 봅시다. 자, 자, 여기 보면은 로그 1을 0.3으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로그 5는 0.7이겠네? 맞죠? 1에서 로그 1을 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0.7 빼기 2로 계산이 되는 거라고. 자, 이 로그 100분의 5를 로그 5 빼기 로그 100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0.7고 얘가 2다 이 말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t를 구할 수 있어요. 좀 공간이 적당치 않아서 지금 좀 이상하긴 한데 맞죠?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답을 쓰겠습니다. 그럼 좌변이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1.3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0.02t거든요. 그래서 요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t는 이게 100분의 2니까 50분의 1인가? 계산 어떻게 해야 돼? 100을 곱하면 100을 곱하고 2로 나눠주면 되나? 100을 곱하면 130 이렇네요. 65가 되겠네. 그래서 65분 후에 몇 분 후냐? 65분 후에 이렇게 바뀐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된다. 됐죠? 그 다음 요거 끝났고 이제 로그를 다 했고요. 여기 숙제는 이제 이 부분은 잘 해보고 그지? 스텝 1은 다 해주고 스텝 2는 좀 선생님이 필요 없는 거는 걸러줄게. 요런 거는 일단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08번 이런 거는 하지 말고요. 그 다음
109번은 해보고 이런 것도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요거는 아까 소수 부분 같은 거 했으니까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체크해서 나머지는 숙제로 좀 해서 오면 되겠습니다. 스텝 3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자, 넘어갈게요. 이제 상용 로그를 다 배웠고, 이제는 우리가 배웠던 지수 로그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지수 함수만 개형을 설명하고, 그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새로운 단어냐, 이제.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 이런 거예요. 지수 함수는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지수식을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꼴을 지수 함수라 하는데,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이제 그림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y는 일반적으로 지수 함수식을 쓰면 이렇게 쓰는데, a의 조건이 있어요. a가 1이 되면 안 되고요. 양수여야 돼요. 이게 이제 로그의 밑조건하고 같고, 그 지수의 a를 이렇게 정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었죠. 그때 거듭제곱근 할 때. 이렇게 정의가 안 되면 요 x가 제약이 걸려서 안 된다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양수일 때 정의하고 1일 때는 정의가 안 한다. 왜냐하면 얘가 1이면 지수 함수가 아니고 그냥 y는 1인 거잖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 기억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거든요. 0에서 1 사이거나 A가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성질이 달라요. 달라진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A가 1보다 큰 거, 제일 대표적인 2라고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원래 함수 그래프는 그리면 되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좌표평면에 점을 많이 찍으면 돼요. 이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야. 이게 무식해 보이지만 이게 진짜 수학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래프의 수학적 정의가 뭐냐면, 그래프는 수학적 정의가 뭐냐면 x에 대응하는 y 값을 찾아서 여기 좌표평면에 찍으면 그게 그래프야. 근데 이게 x가 띄엄띄엄 찍히는 게 아닐 거잖아. 조금 어려운 말로 연속이라고 하는데, 연속적으로 x가 다다다다닥 찍히면 쭉 연결하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곡선이든 직선이든 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y는 2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점을 찍는 거예요. x가 0일 때는 y가 0이네 이렇게, x가 1일 때는 y는 2네 이렇게, 2일 때는 4네. 근데 내가 지금 x를 0, 1, 2 이렇게 정수만 대입하니까 이렇게 점이 찍히지. 이게 그래프인데, 그거 아니고 여기 연속적으로 쭉 대입하면 이게 쭉 연결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 그냥 점을 찍으면 돼요. 점 찍고 연결할 건데,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만약에 여기 뭐 루트 2 이런 거 들어가면 모르잖아. 이 값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대충 그리는 거예요. 대충 그리는 것을 수학에서는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해요. 개형. 이 개형의 이 개자는 무슨 개자야? 개. 이거야? 이거 아니. 댕댕이 할 때 그 개 말고, 이 개는 계략적인 형태라는 뜻인데, 개형이. 계략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나? 또 몰라? 그 무슨 계략적 할 때 이 계략 말고, 이거는 이제 이제 나쁜 작전인 거잖아. 이렇게 뭐 계략을 꾸며서 뭐 함정에 빠뜨리고 하는 그거고, 그거 말고 이 개는 뭐 개요란 말은 들어봤지? 개요. 그러니까 대략의 형태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충 그리는 거지. 정확하게 못 그려 우리가. 컴퓨터가 정확하게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점 몇 개 찍어보고 연결을 해보겠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x에 뭐를 넣어볼까?
0을 한번 넣어봅시다. 0을 넣어보면 이게 0승이니까 1에 찍힐 거야. 그지? 여기 1을 지나가겠네. 네, 할 수 있겠죠? 1을 너무 위에다 그린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1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1을 넣으면 2를 지나가겠지. 맞죠? 2의 1승은 2니까. 2를 넣으면 4에 찍히겠지. 이렇게. 3을 넣으면 8에 찍히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곡선일 텐데, 마이너스도 한번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일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찍으면 2분의 1 여기 찍히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분의 1이 찍히고,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숫자가 들어가도 뭐 분의 1이 되지 음수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특징이 하나 발생하는데, 요 y는 ax를 그릴 때는 이 친구는 언제나 양수야. 절대로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질이에요. 항상 양수예요. 자, 그래서 내가 찍은 점들을 열심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게 y는 이 x 지수 함수의 그래프야. 언제 지수 함수의 그래프냐면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 자, 요게 이제 기본 그래프예요. 이제 기본 그래프 가지고 설명을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수 2까지 배웠으니까 정의역, 치역 이런 말 알 거잖아. 그지? 얘 정의역이 어떨 것 같아? 정의역. 정의역은 뭐의 범위야? 정의역은 뭐의 범위지? 정의역은 x의 범위지. x의 범위. 요 함수에 x가 들어갈 수 없는 게 있나? 정의 안 되는 함수값이 있니? 지금 수익선의 x축을 보면 되잖아요. 모든 x축의 점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다 정의가 돼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라 하면 뭐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겠죠. x는 실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뭐 정의역 집합을 라지 x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치역은 이제 y의 범위잖아, 그지? 근데 이 함수 빨간색으로 그려진 y의 범위는 0도 안 되지. 저기 적어놨네. 항상 0보다 커요. 그래서 치역을 y라고 하면 치역 y는 이렇게 된다. 정의역 치역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인 줄 이해할 수 있니? 이렇게 쓰면 이게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는 얘기잖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증가하는 함수란 얘기지. x 값이 커지면 y 값이 따라 커지는 이런 함수. x가 커질수록 y가 증가하는. 왜 그런 거 2차 함수할 때 많이 공부하지 않니? 이 축에 대해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범위가 얼마냐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 이제 중3 때 보면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계속 증가하는 함수예요. 자, 이런 거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더 없어요. 뭐 이 정도 개형 가지고 뭐 다 그렸어. 여기 보면 특징이 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중요한 거 얘기를 안 했네.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얘는 언제나 0,1을 지나요. 정점 0,1을 지남. 정점은 정해져 있는 점이라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고정점이 앞에 고가 생략돼 있어요. 고정점. 그러니까 A의 X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지? Y는 AX 그래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A가 아무리 바뀌어도 무조건 이 친구 0,1을 지나가는 거 당연히 X의 0놈이 무조건 1이잖아. A에 상관없이. 그지? 그래서 이거 생각해주고 또 한 가지는 점근선이 있는데요. 자, 요게 거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점근선은 우리가 언제 배웠어? 점근선이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죠? 이런 거 할 때 배웠을 거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리고 하는 거 공부한 적 있죠? 저 유리함수. 그 점근선이 있듯이 얘도 점근선이 있어요. X축 밑으로 못 내려가고 X축 아무리 작아져도 X축으로 가까워지잖아. 한없이. 그죠? X축이 점근선이고 얘는 점근선이 일단 Y는 0입니다. 일단 점근선이 y는 0인데 나중에 이 친구를 우리가 평행이동을 막 시킬 거거든. 대칭 이동도 시키고 그러면 점근선도 바뀌겠죠. 일단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그래프 개형.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이 책에 있는 요만큼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만큼 내용을 정리한 건데 그 A가 1보다 클 때 지금 한 거잖아. 이거 기억나죠? 1보다 클 때. 그 1보다 작을 때, 즉 0에서 1 사이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점 몇 개 찍어보고 그려보면 되는데 이쪽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y는 ax 할 거고 0부터 1 사이.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의 x 이런 거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당연히 0,1을 지나갈 거고, 그죠? 1을 넣으면 2분의 1에 찍히겠네, 여기. 2를 넣으면 4분의 1이 찍히고, 1이 갈수록 작아지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에 찍히겠죠.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에 찍히겠지, 이쯤에. 그래서 얘를 연결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아까 그래프는, 2의 x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얘가 이제 2의 x 그래프고요. 얘가 2분의 1의 x 그래프인데 얘를 살짝쿵 바꿔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x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이 두 개가 서로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 x 부호 바뀌면 y축 대칭이죠. 그런 그래프 관계에 있다 정도 기억해주고, 그럼 얘도 내려오는 이 그래프도 뭐 정의역, 지역, 정점 이런 거 정근선 다 똑같고 한 개만 다르죠. 요거 x가 커지면 얘는 이제 감소하지.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다. 이렇게 x가 커질수록 y가 쭉 내려오잖아.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다. 그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얘하고 나머지는 요 얘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기본 그래프 개형을 좀 잘 이해를 해주자. 뭐 그런 얘기고요. 이제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좀 해보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도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쉬워. 그래프가 여기에 그 평행이동을 먼저 좀 해볼게요. 평행이동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잠시 하고 갑시다. 내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게 y는 2의 x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 0,1 지나가고 뭐 1,2를 지나가겠지. 이렇게. 맞죠? 그지? 그럼 내가 저기다가 y는 3의 x를 한번 그리고 싶거든? 그럼 쟤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 y는 3의 x. 다른 거 똑같고, 봐봐. 0,1 지나가는 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1일 때 3을 지나가야 되잖아? 그럼 1일 때 얘보다 조금 위에 3을 지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1,3을 지나가고, 여기를 지나가고, 그러면 이쪽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2분의 1인데, 얘는 3분의 1을 지나가겠죠. 더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래서 이쪽, 왼쪽 편에는 얘보다 밑에 그려지고, 여기서 똑같으면서 크로스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죠. 이게 3의 x 그래프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더 이렇게 슉 많이 올라가는 y축으로 붙는 그래프 개형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2보다 밑이 2보다 작은 거는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그려지겠지. 맞지? 계속 커지면 계속 더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런 걸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한 거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한 거죠. 그죠? 그 정도는 눈치챌 수 있지? 이거 공수2의 거의 이제 핵심적인 원방 끝나고 도형의 이동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잖아. 그지? 평행이동 이런 거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평행이동 해서 그리면 돼요. 한번 해볼게. 자, 원래 2의 x를 먼저 좀 그리겠습니다. 원래 2의 x는 0,1 지나가고 1,2 지나가는 뭐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자 일단 x축으로 1 옮기고 y축으로 3을 옮겨야 되는데, 평행이동에서는 얘가 중요해요. 왜? y축 평행이동이 아주 중요해. x축 평행이동은 하나도 안 중요해. 지수함수에서는. 알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옮겨 놓으면 얘를 3만큼 위로 들어 올리니까 핵심적인 이 점근선 x축이 바뀌어요.
3이 여기 예를 들어 여기 3이 있다고 치면 이만큼 들어 올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들어 올려서. 알겠죠? 그대로 3만큼 다 함수값들이 3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1만큼 옆으로 또 당기기도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1만큼 옆으로 당기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1만큼 옆으로 당기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점근선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야. 그냥 조금 당겨지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그래프 개형은 똑같으니까 신경 안 쓰고 여기 어디 찍히는가만 나중에 필요하면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X축 평행이동은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필요할 때 구하면 됩니다. 근데 Y축 평행이동은 점근선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변화 포인트가 있으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데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평행이동이었어요. 끝이야, 이게 평행이동은. 대칭이동은 해보겠습니다. 더워졌어. 자, 대칭이동은 아까 조금 하긴 했는데 일단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게 y는 2의 x가 있다 합시다. 자, 이 친구를 x축 대칭을 하면 그림은 일단 이렇게 그려지겠죠. x축 대칭을 하면 근데 식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y는 2x. 근데 이렇게 쓰면 좀 안 예쁘잖아. y는 이라고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이게 이제 x축 대칭한 식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면 다른 색깔로 합시다. y축 대칭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지.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뀔 거니까 이 식의 방정식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똑같은 표현이니까. 그지?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생겼을까?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맞지?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x의 부호도 바꾸고 y의 부호도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 이게 약간 3, 4분면 느낌이죠. x, y 둘 다 음수인 거. y 음수인 거. 4, 4분면 쪽으로 내려오는 거.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지수함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잘 조합하면 어떤 그림이든 다 그릴 수 있어요. 저게 답니다. 내용은. 됐지? 자, 어디 갔나? 여기까지 다 했고요. 뭐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거의 공수에서 배우는 느낌이라서 생각해 주면 되고, 이거는 뭐 당장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 개념을 익히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안 어려우니까 차근차근히 할게요. 다음 중 지수함수를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열심히 골라봅시다. 지수함수는 밑이 이런 꼴이 돼야 되고 이 밑이 1이 아닌 양수여야 돼요. 그죠? 1이 아닌 양수. 자, 이런 꼴로 돼 있는 걸 찾아봅시다. 일단 기억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될 것 같죠? 0.3. 이거는 3차 함수지. 지수 함수가 아니죠. 그죠? 여기 지수의 변수가 있어야 돼. 지수에. 이렇게. 괜찮죠? 지수의 변수가 있는. 이거는 얘를 뭐 2배 해라. 뭐 그런 거 괜찮고요. 이거는 뭐 2차 함수니까 체크가 아니고 x지. 이런 건 안 되죠. 2차 함수고. 이거는 뭐, 약간 의심스러운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거지. x를 분배하면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도 지수함수가 맞습니다. 체크를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고. 자, 다음을 구하시오. 이건 숫자 넣으란 얘기지. f2는 여기다 x에 2 넣으란 얘기니까 4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래. x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2에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이게. 그럼 뭐지, 이게? 루트 2분의 1인가?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없이 루트 2, 그러니까 2의 2분의 1승이 루트 2인 거잖아, 그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2의 2분의 1승은 루트 2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하는 일이 얘를 역수로 밑으로 내리는 역할이니까 저렇게 만들면 되고요. f-3은 2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건 8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죠.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자, 뭐의 0승 이런 건 다 1이고요. 3을 넣으면 27분의 1 되고 마이너스 2 넣으면 9 되고 뭐 이런 그냥 우리 지수에서 공부한 걸 그냥 쓰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자, 그
그 다음에 21번 이것도 아까 수업할 때 정리할 때 했습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그랬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야. 그지? 치역은 양수. 자, 이것도 아까 정리했습니다.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라 했으니까 X가 커지면 Y가 커진다. 0하고 1 사이면 A가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부호가 반대로. 다 했던 거죠. 그죠? 수업 중에. 그래프 정근선은 X축이 정근선이니까 식으로 쓸 때는 Y는 0이다 라고 써야 돼요. X축이니까 Y는 0이다 이렇게. 저게 121번이었고, 자, 122번은 쟤를 이용해서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뭐 이런 거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다 해봅시다. 자.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는데? 귀찮아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저 3의 x 빼기 1은, 자, 일단 3의 x를 먼저 기준 그래프를 그려놓겠습니다. 3의 x 이렇게 그려놓으면 3의 x 빼기 1은 뭐냐면 x축으로 1만큼 옮기란 거잖아. 그치? 이걸 x축으로 1만큼 옮기면 얼만큼 옮기는 게 1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약간 옆으로 이렇게 그려. 약간 옆으로 그리고 얘만 표시하면 됩니다. 얘만. 얘가 y는 3의 x 빼기 1인데 얘만 구해서 표시하면 돼요. 얘는 0,1이 확실한데 얘는 0 집어넣으면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가 3분의 1인 거지. 이 점이.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면 돼요. 끝이야. 생긴 모양은 3의 x랑 똑같잖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저기 y 절편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3의 x 플러스 2. 저 친구는 이제 y축으로 이만큼 들어 올려야 되는 거니까 점근선이 좀 필요하겠죠? 점근선이 이렇게 y는 2라는 점근선이 필요하고 이 3의 x를 그대로 갖다 올리면 얘는 3을 통과하는 이런 함수가 되겠지. 원래 0,1을 통과했는데 정점이 이만큼 얘도 들어 올려줘야 되니까 0,3을 통과하겠죠. 빨간 색깔 저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요거 그릴게요. 요거 색깔을 좀 바꿀까?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3분의 1의 x는 원래 있던 기본 3의 x 그래프를 y축 대칭한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맞죠? 이 그림이 3분의 1의 x 그래프다.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초록색. 그다음에 이 그래프는 원래 있던 그래프를 y가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 3의 x 그래프다. 할 수 있겠죠? 아까 했던 거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제 대소 비교가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 왜 대소 비교가 나오느냐? 근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3의 얘가 3의 3분의 1승이고, 그지? 얘는 3의 4분의 2니까 2분의 1승인 거잖아. 이렇게 대소를 비교할 건데, 그럼 뭘 하면 되냐면, 일로 와서 3의 x를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이게 예를 들어 y는 3의 x가 있다고 하자고, 그지? 근데 여기다 해볼게. 3의 3분의 1승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에 여기 3분의 1이 있고 여기 2분의 1이 있지. x축으로 갈수록 3분의 1보다 2분의 1 크니까, 맞지? 그러면 요 값이 말하는 게 3의 3분의 1승인 거고, 왜냐면 여기다 넣은 거니까. 요 값이 말하는 게 3의 2분의 1승이겠지. 보다시피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는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어떤 그래프가 필요하겠어? 얘는 대충 봐도 5분의 1의 x 그래프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5분의 1의 x 그래프를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그리면 돼. 이렇게 이게 5분의 1의 x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5분의 1의 x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요 값이랑 요 값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0.5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한 이 값이 이제 5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고 0.5를 대입한 이 값이 5분의 1의 0.5승이 되는 거니까 보다시피 얘가 훨씬 크죠 얘보다. 그래서 앞에 게 크다. 예,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x값을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알겠지? 이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 그려서 어느 게 더 오른쪽에 있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요거 지수함수의 성질이랑 너무 느린 것 같아. 왜 안 움직이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대소관계. 아, 저거는 뭐 안 해도 되겠고. 자, 배운 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자, 한번 볼게요. 안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볍게 들으면 돼. 자, 질문은 저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으니까 그림을 그려놓으면 돼요. 일단 그림을 그려놓읍시다. 자, 여기 0이고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0,1은 무조건 지나갈 거고 저 3분의 1의 x니까 밑이 0하고 1 사이잖아. 그럼 감소하는 그래프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내려오는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제 다 했어. 이제 1,0을 지난다. 맞고요. 점근선은 y축이 아니고 x축인 것 같은데 3, 4분면 안 지나가는 거 맞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고? 거짓말이네. 이렇게 그냥 그려놓고 그냥 보기에 따라서 판단하면 끝이지. x 증가하면 y가 감소하거든. 쟤는 4번 틀린 거고 3, 4분면 안 지나가는 거 맞고요. 맞지? 어머나 잘못됐네. 0,1로 봤다. 기억 틀렸어. 1,0이었네. 0,1인 줄. 자, 맞는 건 디귿만 맞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쉽지 되게. 자, 밑에 120 요 4번을 한번 해봐요. 증가하는 이런 함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0,1 지나는 거 맞고 이건 틀렸죠. 점근선은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맞고 이건 무슨 말이야? 이게 1대1 함수란 얘기인가? 공수2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죠? 1대1 함수. 이거 맞죠? 1대1 함수. x가 다르면 y도 다르냐 이 말이거든.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 서로 다른 x 값에 대해서 뭐 같은 값이 아니잖아요. 옆으로 껐을 때 하나밖에 안 만나니까 1대1 함수가 맞아요. 답은 기억, 디귿, 이다. 이렇게 결국 이것도 공수의 내용을 알아야 뭔가 해결이 될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성립하는 걸 찾으려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f에 x 플러스 1을 해봅시다. 그러면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할 거잖아. 그럼 이거 분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수 법칙을 거꾸로 쓰는 이거 보면은 더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쪼개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쓰면 a 곱하기 이게 fx지. fx가 ax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냐? 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 거도 f에 마이너스 x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x를 해봅시다. 그럼 이게 a의 마이너스 x고, 그지? 얘는 사실은 그러면 a의 x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니까 역수. 그럼 이게 fx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참이에요. f의 x제곱을 만들어 봅시다. f의 x제곱은 a의 x제곱일 건데 이거는 a의 fx의 전체 제곱은 fx의 전체 제곱은 뭐냐면 a의 x의 전체 제곱이거든. 얘하고 같냐 이 말이야. 얘하고 안 같죠. 이거는 2x고 이건 x제곱이니까.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건. 물론 같을 수도 있지. x가 2일 때는 같지만 그 외에는 안 같겠죠. 그 다음에 이거 f에 x 플러스 y가 필요한데 이게 a의 x 플러스 y거든. 맞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거 떼면 a의 x 곱하기 a의 y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지수 법칙 거꾸로. 곱하기를 지수를 더하기로 만들었으면 더하기를 찢어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얘가 fx고 얘가 fy네. fx 곱하기 fy. 오, 이것도 맞죠? 참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지? 가봅시다. 그다음 요 얘기도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 구하라 했는데 1번은 이쪽에다 그릴게요. 자, 아까 선생님 설명했지만 요 X축 평행이동은 신경 안 쓰고 Y축 평행이동을 신경 쓰면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점근선부터 표현. 점근선 이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고 그 2의 x가 기본형인데 이거를 옮긴 거니까 뭐 원래 거를 2의 x를 한 칸 밑으로 내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당기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봐봐. 그 0을 한번 집어넣어봐요. x에 0을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승 빼기인데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 찍히겠지. 여기 찍히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근선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적어주고요. 얘는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렇게 그리면 되고 혹시 필요할 때 얘를 구해주면 됩니다. x절편 같은 거 요거 필요하면 구하면 돼요. 안 물어보면 안 구해도 돼. 혹시 필요할 수 있잖아, 그지? 문제 풀 때 필요하면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돼? x절편이니까 y에 0 놓고 풀면 된다고. 그러면 넘기면 1은 2의 x 빼기 1승인데 이 지수값이 1이 되려면 여기가 0승 2 돼야 되지? x가 1이겠네요. 여기 필요하면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안 필요하면 안 구해도 돼요. 자, 정의역, 치역 뭐 이런 거 하라 했는데 정의역은 뭐 실수 전체 그대로고 치역은 점근선 이상이니까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점근선 이상이 아니고 점근선보다 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죠. y는 마이너스 1. 다 구했네요. 자, 1번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2번. 자, 2번은 식을 살짝 조정해주면 저거 3분의 1의 x에 더하기 1인 거지. 맞죠? 그래서 위로 한 칸 이렇게 점근선 1이 필요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 그리면 되죠. 여기는 2겠지. 여기 x에 0 넣으면 뭐 1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다 했어. 뭐 얘는 평행이동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끝인 거지 뭐. 위로 한 칸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 필요한 게 이 점근선의 가이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선을 점근선 먼저 꺼놓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가이드 라인이다 생각해주고 그러면 정의역 실수 전체 치역은 1보다 크다. 맞죠? 정의역은 실수. 치역은 1보다 크다. 그다음에 점근선은 y는 1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끝이에요. 다 했네요. 자, 한번 연습. 여기 뭐 막 그려야 되는데 요거 126번은 이제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고 요거 127번 한번 풀어 봅시다. 지금 저 마이너스 2부터 좀 생각을 해서 자, 밑으로 두 칸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해놓고 이제 5의 x 기본이 5의 x 그래프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되거든요. 원래는 뭐 이렇게 올라갈 텐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y 절편만 표시하면 되니까 x에 0을 집어넣어주면 5의 마이너스 1승 빼기 2라서 이게 5분의 1 빼기 2잖아. 그러면 거의 여기보다 조금 크겠죠. 여기 5분의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5분의 9니까 한 이쯤 찍히겠지. 필요하면 적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끝인데 이거 여기가 뭐 필요하면 적어주면 됩니다. 5분의 9 마이너스 얘도 필요하면 찍으면 되는데 안 필요하면 안 적어도 되고 혹시 필요해서 구할 일이 있으면 x절편이니까 y에 0을 넣고 마이너스 2를 넘겨보면 2는 5의 x 빼기 1승이잖아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요. 모르지. 양변의 위치 5인 로그를 채봐요. 로그 5의 2는 x 빼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구하는 방법이 로그를 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이 밑하고 같은 로그를 채해버리면 뿅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1만 넘기면 x가 1 플러스 로그 5의 2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 로그 5의 5로 생각하고 로그 5의 10이라고 써도 되고 네 마음이야 이거는. 여기다 필요하면 구하면 됩니다 이거. 안 적어도 줘도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필요하면 그때 구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에요. 안 지나 문제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말하시오니까 1, 3, 4겠지. 2는 안 지나고요. 그죠? 1, 3, 4. 금방 할 수 있죠. 그죠? 별거 없지. 필수 3번 오늘은 일찍 안 가지. 필수 3번만 좀 해봅시다. 자, 요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볼게. 우리가 이거는 그냥 그 공수 2 문제라고 생각해봐. x축으로 이만큼 옮겨요. 그럼 이렇게 하겠지. x 대신 x 빼기. y축으로 1 옮기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저렇게 식을 바꾸래요. 그러니까 이게 2의 x로 표현하고 요걸 a로 생각해 볼래 이건데, 그럼 b는 1인 게 확실하고 요거 떼가지고 2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떼야 돼요. 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떼는 거 오늘 몇 번 나오는데 잘 떼야 돼. 이렇게. 그러면 2의 x 앞에 곱해진 수가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4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정리해서 적으면 4분의 1 곱하기 2의 x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가 a고 얘가 b인 거지. 맞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잘 떼기. 알겠지? 어떻게 해요? 아니고 잘 떼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곱셈 공식 거꾸로.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근데 좀 틀렸나? 답이? 뭘 대칭 이동을 안 한 것 같은데 미안. 안 읽고 그냥 x축에 대칭 이동을 해야 되네. 잠시만. 그럼 다시 여기 아니고, 그러니까 평행 이동까지는 했고 x축에 대칭 이동을 해야 되니까 y의 보를 바꾸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y의 보를 바꿀 건데 이 마이너스 다시 이쪽에 주면 y가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승의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아까처럼 떼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1 되겠죠. 여기가 a고 얘가 b가 되겠습니다. 됐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필수 이제 4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밑에 거는 다음 시간에 뭐 여러분들이 좀 하든지 하고. 자, 요거 어떻게 할 거냐면 대소 비교를 그냥 계산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함수를 그려서 하기로 했죠. 이거는 3의 x를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3의 x를 그려보고, 그럼 얘는 3의 몇 승이냐면 3의 루트 때문에 2고 세제곱이니까 2분의 3승이죠. 이거 그치? 9는 3의 3분의 2승이야. 그치? 이거 3의 2분의 1승이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지수의 그 3을 밑으로 하는 지수로.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자, 이렇게 있다고 치고 2분의 1, 2분의 3, 3분의 2의 대소가 필요한 거야. 2분의 1이 여기 있고 3분의 2는 얘보다 좀 더 크고 2분의 3은 한참 크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차례대로 짠짠짠이니까 얘가 제일 큰 거지.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림만 그려놓으면 다 보입니다. 2번은 더 쉽지. 0.1이니까 10분의 1의 x 그래프를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10분의 1의 x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위에 지수들을 보는 거야. 지수들을 보면 마이너스 4가 맨 왼쪽에 있을 거고, 이거 0.5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을 거고, 0.1은 마이너스 0.1 여기 있을 거고, 얘가 제일 크잖아. 그치?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대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대소를 비교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훨씬 수월하지, 계산하는 것보다. 그림 그려서 점 찍으면 끝이니까. 알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진행을 할 거고, 자, 숙제는 여기 지수 함수 부분에 오늘 개념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내용 정리를 좀 잘하고 앞에 그 연수 문제 몇 문제 있죠? 그거 좀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금요일날 시험은 로그 쪽 시험이니까 로그 쪽 공부 좀 해놓고.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